운전을 하면서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접하게 되죠.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줘서 단속에 걸리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도로에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카메라 전방 바닥에 동그랗게 또는 네모로 홈을 파놓고 그 안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심어 놓습니다. 바닥에 자석을 깔아놓고 자동차를 움직이면 전류가 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처음 전선에서의 전류 변화 시간과 두 번째 전선에서의 전류 변화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의 공식으로 쉽게 구하는데 두 전선 사이의 거리는 정해져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시간차를 계산하면 바로 속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 그리고 힘과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과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힘과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함에 있어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물리량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리, 시간, 질량입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거리는 공간의 한 차원에서 측정됩니다. 길이, 너비, 높이 등이 바로 거리를 측정하는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운동이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하며 위치의 표현은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치의 3요소는 기준점, 방향, 거리이며 같은 장소에 있는 물체라도 기준점이 달라지면 위치 표현 방향이나 거리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학교의 위치를 표현해 볼까요? 학교는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져 있다와 학교는 우체국에서 서쪽으로 350m 떨어져 있다와 같이 가정해 보면 우리 집과 우체국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며 이 기준점에 따라서 방향과 거리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력과 평균 속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속력과 평균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속력은 물체가 1초, 1분,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표현한 것이며 평균 속력은 운동하는 동안 속력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냅니다. 운동의 표현 기준점으로부터 운동 방향과 속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는 동쪽으로 시간당 20km로 운동한다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운동의 기록과 분석입니다. 운동의 기록은 기록 타이머나 다중 섬광 사진을 이용해서 운동을 기술할 수 있으며 위치의 표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테이프에 타점을 찍어 물체의 운동을 기록합니다. 운동 방향 쪽에 타점이 먼저 찍힌 타점이며 시간 기록기의 진동수는 1초 동안 찍는 타점 수입니다. A, B 구간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 기록계의 진동수가 60Hz인 경우를 보면 걸린 시간은 6타점 간격의 시간으로 60분의 1초 곱하기 6은 0.1초가 됩니다. 수학적인 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점 간격과 속력은 타점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타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타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타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면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리와 시간, 그리고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화면의 그래프는
거리 시간 그래프로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낸 값으로 실제로 속력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B보다 속력이 빠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속력이 일정할 때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그래프는 속력과 시간 그래프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이 넓이의 값이 이동거리입니다. 2초까지의 이동거리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는 4m가 되고 평균 속력은 2초가 걸렸으므로 2세크분의 4m이므로 2m/s가 됩니다. 세 번째로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변할 때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 아랫부분의 사다리꼴 넓이의 값이 이동거리가 됩니다. 4초까지의 이동거리는 12m가 되고 평균 속력은 3m/s가 됩니다. 이제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대하여 조금 더 다루어 볼까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경우이며 물체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곧게 뻗은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화면을 보시면 기록 타이머의 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에 따른 타점의 간격이 일정하므로 일정한 속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점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와 속력, 시간 그래프로서 시간이 변해도 속력의 크기가 일정한 그래프인 것이지요. 어떤 물체의 이러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정지해 있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속도가 변하고 있는 자동차의 거리,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A 부분은 자동차가 출발하여 가속하는 것으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고 B에서 속도는 일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C에서 기울기는 0이며 자동차가 정지했음을 말해줍니다. D에서 자동차는 후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음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서 우리는 일정한 속도를 갖는 B 부분과 D 부분만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타이머에 찍힌 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 평균 속력은 처음과 나중의 속력을 더하고 2로 나누어 얻은 값입니다. 이번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힘의 효과는 물체에 힘을 주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표를 보면서 힘에 의한 모양과 운동 상태, 그리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경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힘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방법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힘을 주는 방법을 보고 힘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힘에 의하여 모양만 변화하는 경우는 누를 때, 잡아당길 때, 깨질 때, 휘게 할 때, 찌그러뜨릴 때 등이며 힘에 의한 운동 상태만 변화하는 경우는 던질 때, 밀 때, 떨어질 때, 굴릴 때, 멈출 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에 의하여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화하는 경우는 칠 때, 찰 때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힘을 표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
킬로그램 힘이며 힘의 3요소는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표시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힘의 3요소를 힘으로 표시해보면 힘의 작용점은 화살표의 시작점,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 그리고 힘의 방향을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힘의 3요소와 힘의 효과를 살펴보면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 모두 같으면 힘의 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 하나라도 다르다면 힘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작용점이 다른 경우 책의 운동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고 하더라도 작용점이 다르다면 책의 운동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의 종류 중 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력만 작용하며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크기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며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큽니다.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이죠. 중력과 관계된 현상의 예를 보면 폭포가 떨어지거나 스카이다이빙,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향하여 맺힘,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람, 무거운 코끼리의 다리가 가벼운 새의 다리보다 훨씬 굵다는 것 등 많은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와 자기 법칙은 텔레비전, 전동기, 컴퓨터, 고에너지 가속기,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체와 액체의 원자 또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궁극적인 힘의 근원은 전기력입니다. 대전된 입자 사이의 전자기적인 힘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전기력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법칙인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기력에 대해 살펴볼까요?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른 종류의 전극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의 전극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두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이 많을수록 크고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의 이용 및 현상에는 머리를 빗을 때 빗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것, 텔레비전 화면에 먼지가 잘 달라붙는 것, 걸을 때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 것, 그리고 주방용 랩,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공기청정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른 종류의 N극과 S극, S극과 N극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인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두 자극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그 중에서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큽니다. 자기력의 이용 및 현상을 살펴보면 나침반이나 자기부상열차, 네모지를 붙이는 자석이나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 가방이나 냉장고 문의 자석, 그리고 전자석, 은행 통장의 뒷면, 그리고 자기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마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찰력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하며 마찰력 방향은 물체가 운동 상태일 때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물체가 정지 상태일 때에도 미는 힘과 반대 방향입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큽니다.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찰력을 이용할 때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는 걸어갈 때나 끈을 맬 때, 그리고 못을 박을 때, 바이올린을 켤 때, 암벽을 등반할 때 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는 물체를 옮길 때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미끄럼을 탈 때, 그리고 스키나 스케이트를 탈 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입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 크기가 클수록 크며 탄성체의 모양이 변형된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합니다. 탄성력의 이용 및 현상에는 용수철 저울, 활, 컴퓨터 자판, 트램펄린, 침대, 집게, 고무공, 스테이플러, 용수철을 이용한 완력기, 차의 바퀴 쪽에 있는 스프링, 스프링보드, 구름판 등과 같은 기구에 이용되며 운동 경기에서는 농구, 양궁, 스프링보드 다이빙, 장대 높이뛰기 등이 있습니다. 탄성력의 크기 측정은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힘의 크기를 측정하며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입니다. 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쌍으로 작용하며 상호작용하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 중에서도 같은 종류의 힘끼리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마찰력끼리만, 만유인력끼리만, 전기력끼리만 상호작용합니다. 힘과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중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R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것이지요. 드라이 아이스통, 고무 풍선차, 에어트랙 위의 물체, 에스컬레이터, 자동 보도, 컨베이어 벨트의 운동이 등속, 직속 운동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볼까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0점에서 굴러내린 공이 빗면 A, B, C에서도 처음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빗면을 D와 같이 수평면으로 만들면 공은 처음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영원히 운동할 것입니다. 즉, 운동을 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